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곽은미예요. 오늘은 의사소통 장애, 지난주까지 뇌성마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장애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라서 이 말장애와 언어장애로 나눠지거든요.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예. 말장애와 언어장애. 그래서 말장애는 말소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조음 장애, 그래서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알아듣기 어렵게 발음하는 거, 그다음에 유창성 장애라고 얘기하는 건 말 더듬는 거를 유창성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발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거요. 예, 이런 게 발성 장애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건강에도 지금 되게 안 좋으세요. 이 성대 자체가 되게 얇은 막이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데 목소리 가끔 요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이제 발성 장애고요. 언어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는 음성 언어 자체가 결여가 되거나 질적으로 다른 언어 혹은 지연된 언어, 중단된 언어 발달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장애 아동이나 장애 청소년,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이 언어 장애 쪽 지연된 언어나 중단된 언어 같은 경우가 되게 많으시죠. 이 지연된 언어 혹은 중단된 언어 요쪽이 많으시고요. 질적으로 다른 언어라고 얘기하는 건 자폐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의 조음 장애나 유창성 장애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있어서 지금 에코렐리아라고 해서 반향어를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물어본 걸 또 계속 물어본다든지 그리고 이 그러니까 "했어?" 라고 물어보면 "했어."라고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어미를 잘 사용을 못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질적으로 다른 언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언어 발달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언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인지력도 있어야 되고 운동력도 있어야 되고요. 사회성도 있어야 되고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어 발달은 사실은 어 어머님들이 그 발달이 지연된 아동에게서 절대 포기 못하는 치료가 언어 치료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 언어라는 거는 이 모든 게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물통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보통의 아이들이 커다란 물통에 이 물이 마구 들어가서 이게 어느 정도 차지면 이렇게 물이 확 넘치는 게 사실은 언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언어가 표현이 되는 거고 언어가 알아들어지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커다란 물통은 똑같은데 이거가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게 많이 막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구멍만 뚫려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이 필요한 만큼의 물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들한테 어 우리한테 오는 내담자한테 인지가 부족해서 그런가,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심리정서적인 측면이 어려워서 그런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런가를 저희가 분별을 해서요. 오감을 활용한 중재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감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후각, 청각, 미각도 있죠. 그다음에 시각도 있고 촉각도 있잖아요. 이 5가지를 모두 활용하신 방법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션 상황에서 가장 활용하기 어려운 게 미각이에요. 그러나 필요하다면 오렌지를 맛보게 하고 귤을 맛보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런 방법들이 세션 시간 중에 적절하지 않다면 이런 중재 방법들은 부모님에게 소개해서 그거를 오감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중재 방법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는 역할도 저는 치료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지금 언어 발달에 있어서 저는 뇌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요쪽에 보시면 이쪽이 인제 몰탈 콜텍스고 이쪽이 센서리 콜텍스. 이게 감각 피질이고 이게 인제 운동 피질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저를 마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뇌의 중간 부분 여기쯤을 요렇게 이렇게 해부를 해서 이 뒤쪽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모터하고 센서리는 사실은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건 아니고요. 모터 뒤에 센서리가 있는 건데 지금은 요걸 이제 반반씩 그려 놓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피질의 양을 한번 보세요. 피질의 양을 한번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 형광펜 말고 펜으로 해 봐야지. 요렇게 보시면 이게 인제 센서리 피질에서 지금 요게 이제 다리 부분이고요. 여기가 손이에요. 여기가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피질의 그 몸의 비례와 이 뇌에서 보여지는 몸의 비례는 되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요걸 지우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감각을 느끼는 센서리 쪽도 그렇고 운동을 하는 몰털 쪽도 그렇고 양쪽이 다 얼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뇌의 영역이 배당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얼굴을 사용을 해서 이해하고 알아듣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그 뇌의 파워, 그러니까 브레인 파워가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베이스로 해서 만약에 요 비례대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사람의 비율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율하고는 다를 거잖아요. 한번 지금 잠깐 한번 상상을 해 보시거나 그려 보시겠어요? 만약에 이 비율로 사람을 만든다면 사람의 모형을 만든다면 가장 큰 부분은 어디고 가장 작은 부분은 어딜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시고요. 지금 그 다음 슬라이드가 지금 그렇게 저 뇌의 비율대로 사람의 몸을 만들어 놓은 형상인데요. 지금 요렇게 해서 요쪽이 감각 피질이고요. 이쪽이 운동 피질이에요. 지금 보시면 감각 피질에서는 손의 모양이 손의 사이즈가 운동 피질보다 좀 작고요. 지금 얼굴 사이즈도 운동 피질에서 여기보다 더 커져요. 그런데 보시면 입술 보이세요? 입술은 감각 피질에서 더 커요. 그래서 요게 되게 우리가 입술이랑 이런 데 아프면 되게 민감하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고런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언어라는 게 이게 인지하고 알아듣고 말하고 이게 다 합쳐지는 거라서 이게 의사소통, 언어 이런 쪽이 상당히 발달시키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장애를 아까 말장애하고 언어장애로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말장애가 있고 언어장애가 있는데 말장애에는 조음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아까 발성장애라고 얘기했던 음도장애, 강도장애, 음질장애 이렇게 다시 세부 분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장애에서는 랭귀지 디스오더에서도 이제 세부 분류가 들어가요. 지금 이제 정상 언어 발달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한꺼번에 나왔네.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정상 언어 발달에서는 3-4개월에는 옹알이 지금 요게 이제 3-4개월에 제일 예쁘게 옹알옹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4개월부터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면 보통은 12개월쯤 돼야지 엄마 아빠 시작해요. 한 단어 의사소통 시작하고요. 18개월이 되면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되면 한 단어 문장 의사소통은 계속되고요. 한 단어 문장, 한 단어 혹은 문장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쯤 벌써 30에서 50단어쯤 알고 있대요. 근데 이제 50% 이상이 명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개인차가 되게 커요. 18개월에서 24개월쯤 되면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하기 시작해요. 엄마 물, 아빠 쉬 이 정도가 되죠.
그다음에 인제 이거를 우리가 전보문식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요때쯤 되면 아이들이 "엄마 배." 이제 "고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때부터 인제 아이들하고 노는 게 되게 재밌어지고요. 여자아이들하고 남자아이들하고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아이들이 훨씬 언어 발달이 느리고요. 여자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훨씬 빠르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20 개월, 26 개월, 36 개월, 48 개월, 48 개월, 84 개월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때 되면 인제 "엄마 빵 줘." 해서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가 되겠죠. "언니 꼬꼬야 줘." 이런 식의 단어들이 그 문장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인제부터는 어려워요. 이 3 살부터 4 살까지는 "왜?", "엄마 왜 하늘은 파래?", "엄마는 왜 날씬해?", "엄마는 왜 머리가 까매?", "엄마는 왜?"라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노도 되게 많이 시작하죠. 모든 거에 노. 어 보통 요 정도의 노를 많이 시작하고요. 48 개월부터 84 개월까지는 사회적 언어. 그때부터는 인제 뭐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서 그 똑같은 얘기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가 둥둥 떠내려와서 뭔지 몰랐는데 "똥이었었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이 종속절이라든지 접속사라든지 전치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증진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요 36 개월, 48 개월 요때가 어머님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시기예요. 아직 그 어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면서 노는 너무 많이 하면서 언어적으로 설득은 안 되는데 이 되게 인제 소위 말해서 고집도 세지고 이제 질문은 많아지지만 그게 너무 황당해서 대답해 주기 어려운 질문들도 점점 많아지는 시기가 요 36 개월에서 48 개월, 3 살에서 4 살.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음성화, 이제 옹알이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날만 봐라가 보통 12 개월 엄마 아빠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짧은 18 개월 그다음에는 인제 각자의 그 디벨롭먼트가 되게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요 36 개월쯤 오면 질문하기가 대박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때부터는 어른들과의 대화가 쪼끔 가능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간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대구대학교의 언어치료학과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서 아니라는 대답이 3개 이상 나오면 인제 쪼끔 더 디테일한 상세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어 첫 번째는 아동이 자신의 이름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이건 수용 언어 부분이고요. 만약에 "예슬아." 그러면 쳐다본다든지 말하는 쪽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단순한 지시나 질문에 따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슬아 이리 와." 그러면 이쪽으로 오고 "예슬아 테레비 어딨어?" 그러면 테레비를 지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용 언어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아직은 명사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입력이 안 돼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따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명사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쪼끔 구별을 하셔야 될 수 있고요. 아동은 당신이 요구할 때 당신에게 그러니까 아이에게 친숙한 물건을 줄 수 있습니까? 뭐 "공을 줄래?" 할 때 공을 줄 수 있는지 보는 거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이런 것들 같이 신체 일부를 지적할 수 있는지 자 18 개월에 이 정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발달이 지연된 아동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어 우리한테 오는 아이들을 천재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요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쪼끔 살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수용 언어 부분 말고 인제 표현 언어로 넘어가면 이제 행위 단어. 지금 18 개월에 벌써 행위 단어를 말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간다." "뛰다."
달리다, 떨어지다. 이게 명사가 익히기가 조금 더 쉽고요. 이런 행위 단어, 이게 동사가 익히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단어 연결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했는지 보셔야 돼요. 아빠, 차, 우유, 먹어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30개에서 50개 정도의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보셔야 되고요. 아동이 지시나 큰 소리 또는 단어로 사물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빵이라든지 뭐 사탕이라든지 공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36개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36개월은 확 바뀌어요. 이게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에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당신이 물건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사용하는 용도만을 말해도 당신의 아동은 당신에게 물건을 보여주나요? 예를 들어 엄마한테 자를 수 있는 거 줘, 선생님한테 자를 수 있는 거 줘, 그러면 가위라든지 칼이라든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이것도 조금 훈련이더라고요. 그리고 요걸 역으로 용도를 설명하라고 하면 못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가위를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때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잘 설명을 못하고요. 병뚜껑을 보여주면서 이건 어디다 사용하는 거지? 라고 하면 이거를 병을 닫을 때 쓰는 거예요 라는 용도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는 수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세션을 진행하다 보면 이건 뭐야는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건 뭐야는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지? 혹은 이건 어떤 때 쓰는 거지라는 질문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 내담자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아동은 당신이 배가 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잠 오는 등 그러한 것을 물었을 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너 목마르니? 지금 상황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을 들고 물 마실래? 하는 거랑 너 목마르니? 너 배고프니? 잠이 오니?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런 건 잠깐만요. 제가 좀 추워서. 그래서 이게 명사가 쉽고 동사가 어렵다는 것도 그런 거의 맥락이에요. 그게 명사는 이게 구체적으로 물건이 있고 이게 뭐야? 라고 하면 공책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드는 동작. 이거는 든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이 행동 동사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마르다, 배고프다, 잠 온다. 이거는 엄마가 아이가 배고플 때 먹을 때 그때 아유 우리 예슬이 배고팠구나 그러면서 먹여주면 이 감각이 배고픈 거였나? 하고 매칭을 시켰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있을 때 우리 예슬이 목이 말랐었구나 라고 얘기해 줬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방금 전에 느꼈던 그 감정이 그 느낌이 목이 마르다는 거구나. 아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예슬이 졸렸구나 하고 이게 매칭이 돼 있어야 돼서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익히기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2단계 지시를 따를 수 있나요? 싱크대 위에 컵을 두고 이게 사실은 얘가 이건데요. 싱크대 위에 컵을 두고 아빠에게 수건을 가져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계속 이게 이제 대구대학교에서 제시한 그 이제 얘기는 한데요. 저는 이게 4단계로 보이거든요. 싱크대로 가는 거, 컵을 두는 거 2단계, 아빠한테 오는 거, 수건을 가지고 오는 거. 수건을 가지고 아빠한테 오는 거. 이렇게 저는 4단계로 보이는데 이걸 이제 2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의 아동은 크다, 작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등의 형용사를 이해하나요?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뭐가 어렵냐면
크다 작다의 개념은 지금 이거랑 비교했을 땐 이게 작은 거지만 이거랑 비교했을 땐 이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 개념은 사실 인지적으로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그 노래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큰 북을 울려라 퉁퉁퉁, 작은 북을 울려라 통통통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아직 저 비교 개념이 입력이 안 돼 있는 아이라면 같은 드럼으로 지속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아이는 큰 북을 울려라 퉁퉁퉁, 작은 북을 울려라 통통통 하면 이거를 크다 작다의 비교 개념으로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이 북의 이름은 큰 북, 이 북의 이름은 작은 북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입력이 됐다 싶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북의 종류를 바꾸셔야 돼요. 더 큰 북과 더 작은 북을 놓고 큰 북을 울려라 쿵쿵쿵, 작은 북을 울려라 통통통, 이러면 아이 입장에선 얘 큰 북이랬잖아. 왜 갑자기 얘가 큰 북이 아닌 거야? 그러면 크다 작다 이 개념을 또 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투 스텝이에요. 이게 큰 북이다, 큰 북이라는 단어가 있다, 작은 북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 다음에 크다 작다의 개념은 비교 개념이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런 비교 개념을 이해하고 있냐를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36개월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언어 부분으로 들어가면요. 5개의 단어를 벌써 얘기하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부엌에 있는 엄마에게 간다. 이런 식으로 5개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친구는 나에게 인형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개월이 되면 Y 퀘스천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WH 퀘스천. 그래서 왜, 언제, 우리 언제 가요? 엄마 왜 하늘은 파래? 그 질문이 제일 어렵죠.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늘은 원래 파래?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가 36개월이에요. 기초적인 문법, 그러니까 걷고 있다와 걸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요거는 인지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내담자 중에서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아동이 하는 말을 어른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워졌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질문이 대명사, 나, 내 것, 그, 그녀, 그들, 우리 이런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이 더듬지 않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표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이상의 항목에 체크가 되면 의사소통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보고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상세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에서 작성한 아주 베이직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좀 알고 있다가 저희 세션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면 만약에 지금 아동이 16개월이다, 18개월이다, 36개월이다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자, 의사소통 장애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뇌에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언어장애, 그거는 자폐로 인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장애로 인한 것도 있고, 말단기관, 호흡기관이나 성대, 인후, 혀 등의 문제로 인한 말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말단기관의 장애로 인한 거는 저희가 뇌성마비에서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사회환경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자극의 부족이거나 심리적 갈등이거나 언어 장애. 지금 저희가 보기로 저희가 이제 카톡방에서 보기로 한 영상에 아이가 선택적 함몰증으로 인해서 잘 말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사회 환경적 요인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저희한테 정서적인 문제로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환경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 그 쪼끔 잘 풀려나가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보다는 쪼끔 더 쉽게 풀려나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신체 발달의 지체로 인한 거는 뇌성마비가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난청이나 인공아웃, 난청 보청기를 사용해도 전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공아웃을 지금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인공아웃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인공아웃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말소리가 조금 우리가 듣는 말소리랑은 조금 다르게 들리고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피치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투에서 오는 그 디테일한 걸 좀 잘 못 잡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 봐라, 해 봐."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말투는 "해 봐라, 해 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인공화를 한 경우엔 이 말투의 피치 변화를 잘 잡아내질 못해서요. 그게 "해 봐라, 해 봐." 이렇게 들려요. 그렇다면 "해 봐라, 해 봐." 이거는 하란 뜻이었잖아요. 언어적으로는 하란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셔서 나이가 드셔서 그 인공화호를 착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부부싸움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뉘앙스를 잡지 못해서. 그다음에 인제 지적 능력이 지체가 돼서 사물 영구성이라고 항구성이라고 얘기하는 지적 장애에 의한 것이거나,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이거를 가지고 온, 내가 이해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시간 경과후의 모방성이 적은 경우에는 이 옛날에 들었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언어 의사소통에 인제 지체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언어가 사실은 도구거든요. 이 도구 사용. 그래서 means and end, 수단 목적을 이해를 못하면 또 여기서도 의사소통에 지연이 생겨요. 발달에 지연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자폐증 같은 경우에는 이 상징놀이, 저희가 왜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건 색연필이지만 이거를 칼로 상상하고, 우리가 지금 보시는 건 색연필이지만 이거를 칼로 상상을 하고요. 하면 상상놀이. 그다음에 친구랑 같이 엄마 아빠 놀이, 소꿉놀이, 이런 상상놀이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언어 소통에서도 의사소통에서도 장애가 인제 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인별로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그다음에 조음기관의 장애로 인한 거는 뇌성마비, 구순구개열. 단순 구순구개열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이게 어 입술만 이렇게 조금 갈라진 경우에는 괜찮은데요. 구순구개열이 심한 경우에는 입 안쪽에 입 천장까지도 이렇게 뭐죠? 딱딱한 조직 없이 연조직만 있어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음기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사회적 정서적 문제 같은 경우는 한묵증, 이제 선택적 한묵증이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왕따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위축되고 안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말소리도 작아지고,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고, 학교 부적응 문제, 그다음에 인제 부적절한 주위 환경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다문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부모 중에 한 분이 쪼끔 더 언어가 수월하지 않으시면 학령기 혹은 이 쪼끔 더 영유아기, 유아원이나 이런 데 가기 전까지 이 충분한 그러니까 한국어에 습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청각 장애를 가진 부모의 경우에 인제 아이가 수아와 이제
그 언어적인 그러니까 언어적인 자극이 부족한 경우에 인제 부적절한 주의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언어에 있어서 그 요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발성하고 발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발성하고 발화. 이게 영어로는 vocalization 이고 이게 verbalization 이거든요. 이게 발성과 발화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가 말을 하더라도 그냥 치료사의 말을 그냥 따라하는 거면 발화로 어 간주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자폐아동인데 선생님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이렇게만 말하면 이거는 분명히 의미를 가진 말이지만 그건 발성이라고 보기가 더 좋은 게 발성과 발화의 차이는 얘가 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의미가 있다와 없다의 차이. 다시 말하면 아만 하더라도 그걸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그건 발화로 인정할 수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예로 가지고 있는 게 걔가 중학교 3 학년이었는데 얘가 말을 못 해요. 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도움반에 있는 아이인데 원반에서는 얘가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학교 애들이 인제 때렸던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제 도움반으로 내려와서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도 되게 이제 얘랑 3 년을 지내셨으니까 민감해졌던 분이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하니까 "왜? 친구들이 목 잡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옥상으로 데려갔어?" "누구누구 데려갔어." 그러니까 이제 반에 그 사진 같은 거를 갖다 놓으셨었대요. 그래서 "얘, 얘, 얘."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걸로 다 커뮤니케이션 돼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먼저 발로 찼고 누가 먼저 손으로 때렸고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시고 특수반 선생님 얘 데리고 내려가셔서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발성하고 발화.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 이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얘가 하고 있는 작은 하나의 모음이라도 그거를 톤을 바꿔서 얘 말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 내담자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지금 28 개월, 지금 28 개월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육에 영양이 제대로 가지 않아서 이제 근육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전혀 없고요. 그 움직임이 없는 중에 횡격막까지도 움직임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자가 호흡이 안 되고 지금 이거 튜브로 지금 호흡하고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다 퇴화가 됐고 어깨 근육 쓰는 것만 남았는데 이 아이가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싫으면 이렇게 올리고 힘을 주고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털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예요. 예스하고 노가 힘주고 있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요거 두 가지인데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도 보게 되고 어 아주 그 소위 말하는 경계선급의 아이도 만나게 되는 우리의 상황인데 그래서 언어 소통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얘가 예스 노만 할 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주 바닥에다 깔아 놓으시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를 고민하는 작업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화도 써 보고 그 베이비 랭귀지도 써 보고 여러 가지 막 의사소통할 때 되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다시 시작해서 앞으로 쪼끔 더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론 부분이 많아서 쪼끔 지루하셨을 텐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뿅뿅.